70세 넘으면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5가지 사람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노후에 정말 필요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후 관계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넘으면 자식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불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나이든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고 계시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매일 부모님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 밤에 응급실에 가야 할 때,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 말이죠. 이런 순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같은 동네에 사는 절친한 이웃. 72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이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10시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술 중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옆집에 살던 71세 김영희 씨가 박순자 씨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러서 함께 응급실까지 가주었어요. 새벽 2시까지 병원에서 기다려주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 김영희 씨가 친아들보다 더 고맙게 느껴졌다고요.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의 소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은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위급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이웃이라면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가끔 과일이나 반찬을 나누어 드리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나중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두 번째, 24시간 함께하는 배우자. 68세 최병호 씨와 65세 최정자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병호 씨는 젊었을 때 워낙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내와 대화도 별로 없었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바빴습니다. 자녀들과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60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지금 최병호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지만 아내는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치매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도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가 시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부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74세 이만수 씨는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수하기, 밥 먹기, 화장실 가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도 혼자서는 힘들어졌어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돌보려고 했지만 직장일과 육아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58세 김미영 씨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는 매일 오전에 와서 이만수 씨의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운동도 함께 해줍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말상대도 되어주고 병원에 갈 때도 동행해줍니다. 이만수 씨는 말합니다. 김미영 씨가 없었다면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고 본인도 절망감에 빠졌을 거라고요. 지금은 김미영 씨 덕분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돌봄 전문가예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모든 가족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좋은 요양보호사를 찾는 방법도 미리 공부해 두세요. 네 번째,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년배 친구들. 69세 정혜숙 씨는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료들과의 만남이 뜸해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자녀들은 바쁘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1세 송말자 씨, 68세 한영자 씨와 친해졌습니다. 세 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서 함께 운동하고 수다도 떨고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정혜숙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들과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요. 나이 듦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건강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동년배 친구들과는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동년배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이 깊은 상담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비슷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를 통해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믿을 수 있는 주치의. 66세 강동식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웠고 복용하는 약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 내과의원의 52세 김진호 원장님과 인연이 되었어요. 김진호 원장님은 강동식 씨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약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동식 씨의 생활 패턴이나 성격까지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강동식 씨가 매일 새벽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약물 복용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강동식 씨는 말합니다. 김진호 원장님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고 복잡한 의료진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여러 만성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복용하는 약물도 많아져요. 이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주치의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예요. 지금부터라도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꾸준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왜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결국 남이 더 소중하다니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녀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여기에 부모님 돌봄까지 전적으로 맡겨진다면 자녀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부모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40대, 50대가 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해요. 또한 혈연 관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일과 자녀에게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대화를 늘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셋째,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에 대해 미리 알아보세요.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면 급하게 결정하게 되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서비스 업체나 요양보호사를 알아두세요. 넷째, 동년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취미활동,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섯째, 주치의를 정하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73세 박정호 씨의 경우를 보면 혼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취미생활도 활발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아들, 딸들은 이런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자녀와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연락하고 만날 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들의 걱정거리나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돌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혈연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이미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미리 적응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계와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또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 하지 말고 본인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세요. 요양보호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친구들과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웃과의 관계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주말에는 직접 만든 반찬이나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드리세요. 동네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매일 30분씩이라도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고마웠던 일들을 나누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도 찾아보시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집 근처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궁금한 점은 미리 메모해서 질문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준비도 필요해요. 요양보호사 비용, 의료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등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이나 적금 등으로 추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집안 정리도 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생활 공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미리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전문적인 돌봄,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더 뿌듯해할 거예요.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가족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같은 동네에 사는 절친한 이웃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상시 인사를 나누고 작은 배려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2. 24시간 함께하는 배우자는 노년기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3.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4.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년배 친구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질감으로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5. 믿을 수 있는 주치의는 복잡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건강 파트너입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말고 한 곳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세요. 6. 이런 변화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가족에게 더 좋습니다. 7. 지금부터 이웃 관계 개선, 배우자와의 시간 증가, 돌봄 서비스 정보 수집, 동년배, 친구 만들기, 주치의 정하기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8. 경제적 준비와 함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현실적이고 유용한 노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노후 준비 방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